지난번에 이어서 전미사 AT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외로운 두루미가 오랜만에 여우를 초대하는 거니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정성껏. 여기 그림 보면 음식을 뭐 그냥 덩어리째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공을 많이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습관대로 호리병에다 넣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여우가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먹으라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 두툼한 입으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정교한, elaborate, 정교한, 아주 공을 많이 들인 이런 뜻이죠. 요런 단어 한번 보고요. 여우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 두루미가 과연 이 분별이 있는 놈이냐, 감각이 없어서 참 무정한 놈이냐, 이게 오랜만에 멀리 있는 나를 불러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insensate, 무정한 놈인지 아주 분별이 없는 놈인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의도적인 거냐, deliberate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우가. 자, 요런 상황극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뭐 본래 이솝우화하고는 좀 틀리죠. elaborate, 정교한, 정교하니까 공이 많이 들겠죠. 공이 많이 드는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더 정교하게 만들다, 정교하게 만들다는 뜻도 있고 자세히 설명하다. 왜 이런 뜻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elaborate. 여기서 2라는 거는 EX, 여기가 2로 축소된 거죠. 근데 2라는 것이, EX라는 것이 원래 out이라는 뜻이 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강세로 쓰여 있습니다. 강세로 어떤 걸 강조하느라고. 그러니까 labor라는 거는 말 그대로 to labor예요. 노동하는 거. 뒤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AT라는 전미사죠. 이것이 형용사도 만들고 명사도 만들고 동사도 만들어요. 여기서는 형용사도 쓰이고 발음만 살짝 elaborate 하면은 형용사, elaborate 하면은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되 굉장히 많이 노동을 한 거니까 공이 많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 때 이런 거를 큼직하게 만들 때는 턱턱 만드니까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요런 걸 갖다가 조그맣게 마치 그 다이아 반지 같은 걸 갖다 만들 때 보면은 여기다가 조그만 거를 더 세밀하게 이런 걸 붙이죠. 반지 만들 때 이런 걸 조그만 걸 이렇게 세밀하게 이게 얼마나 그 조그만 핀셋으로 붙이겠어요. 중요한 거는 레이버를 하되 훨씬 더 많이 레이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elaborate 하면은 공을 많이 들인 아주 정교한 elaborate design 하면 정교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형용사로 쓸 때는 이런 뜻이 되겠지만 동사로 쓸 때는 여기다 이렇게 하나하나 더 붙이니까 이게 이러한 형상에서 정교하게 만들다는 뜻도 되지만 또 어떤 걸 갖다 자세히 설명하다. 하나하나 더 큼직하게 하나만 턱 던지고 야 이렇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여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더 자세히 설명할 때 부연 설명할 때 elaborate on이라는 거를 붙입니다. on 동사로 쓸 때 뭘 정교하게 설명할 때는 on이라는 붙이는 거는 왜 on이라는 전치사를 붙이냐면 이런 걸 우리가 형상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표면에다가 하나하나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두사를 알면은 이런 왜 뒤에 전치사 on이 들어가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 어떤 가수들끼리 콜라보 하지 않습니까? 콜라보가 과연 뭐냐? 이거는 뭐 콜라보레이트의 짝칭이죠. 잘라버린 거죠. 이만큼은. COL이라는 거는 원래는 그 함께라는 COM이 뒤에 L 때문에 COL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함께 말 그대로 함께 일하다, 노동하다. 뭐 노동하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함께 일하는 거니까 협력하다가 되는 거겠죠. 협력하다. AT라는 거는 동사를 만들 때 쓰는 전미사니까 콜라보라는 것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소 같은 경우도 레버러터리라고 그러죠. 레버러터리. 여기서도 보면은 뒤에 TORY라는 거는 나중에 또 명사형 전미사를 할 때 알겠지만 연구소 같은 게 연구소죠. 실험실이나
연구소. 요즘 레이버라는 것이 to labor잖아요. 열심히 노동하는 거.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뭐 실험 기구도 많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냥 놀면서 커피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니까 실험실 또는 그렇게 연구소. A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제 TORY가 붙는 거 한번 하나 더 볼까요? 더미터리 같은 경우도 기숙사죠. 대학 기숙사 같은 경우. 여기도 TORY가 붙고 더미터리 기숙사죠. 기숙사인데 잠자는 데잖아요. DOR함이 슬립이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A나 마찬가지로 발음도 좋고 뭐 집어넣습니다. Laboratory, dormitory. TORY도 한번 알아두시죠. TORY가 왜 꼭지에 붙었냐면은 또 다른 것들이 많은데 토리움 이런 것처럼 됐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우가 자, 과연 이 놈이 얼빠진 놈이냐, 분별력이 있는 놈이냐, 아니면 이렇게 부정한 놈이냐,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insensate. 이것이 분별이 없는, 나아가서는 부정한 이런 뜻도 나오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죠. 여기서 in이라는 것은 뭐뭐 안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대개 뭐 부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not의 뜻이 있어요. not이 있고 at는 뭐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고 sense라는 것이 원래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를 센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센스인데 나아가서 의미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감각적으로 눈, 코, 입, 귀라든가 터칭 이런 그런 거에서 뭐 깨닫고 좀 관념적으로 좀 의미가 확장됐어요. 변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뜻도 있고 이렇게 깨닫다라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쪽으로 좀 변화됐죠. 그래서 인센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분별력이 없다 할 때는 여기서 나온 뜻이고 센스가 없는 거잖아요. 깨닫는 것이 없는 AT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무정한이라는 거는 분별력하고 상관없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처럼 어떤 감각, 필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무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좀 분별력이 없다 뭐 이런 뜻에서는 이런 좀 확장된 의미에서의 깨닫다라는 뜻에서 의미가 들어간 것이고 또 무정한이라는 뜻에서는 요 feeling 처음에 sense라는 라틴어의 어근에서 나오는 feel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감각이 없다, 무감각한 그래서 무정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센스가 나왔으니까 센스에서 나온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냥 넘어가기 하니까 센트라는 것과 원래는 센트인데 센스가 과거 분사죠. 똑같이 feel이라는 뜻은 마찬가지인데 자, 센스와 센트가 이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인데 센스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sensible도 나올 수 있고 sensitive도 나올 수 있고 sensual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뒤에 sense는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뒤에 전미사가 조금씩 바뀌면서 뜻이 달라져요. sensible 하면은 아까 feel 자체가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죠. sensible,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가능한, IBLE가 같은 그런 뜻이죠. 분별 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현명한이란 뜻으로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고 현명한으로 아마 사전적 의미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센서블이 센스라는 것이 feel에서 깨닫다라는 뜻까지 확장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왜 현명한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sensitive라는 것은 여기 feel 이런 걸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예민한, 그렇죠? 민감한 이런 뜻이 되겠죠. 센슈얼 같은 경우는 관능적인.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센슈얼 하면은 관능적인데 우리로서는 센서블, 센시티브 이렇게 참 구분이 안 가서 제가 생각에는 어리 빠질 정도로 어떤 관능적인 걸 본능적인 거니까 잠깐 정신을 잃잖아요. 그래서 얼자가 들어가서 뭐 관능적인으로 한번 기억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ensual, 어리 빠졌다. 그 여자는 너무 관능적이야. 어리 빠졌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센스가 나왔으니까 센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feel이죠. feel이나 또는
정신적으로 깨닫다, 뭐 판단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요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assent라고 그러면 찬성하다, 이런 뜻이죠. 찬성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접두어로 한번 또 연습해 보려는 겁니다. AD가 뒤에 S 때문에 AS로 바뀐 케이스인데, 요거는 뜻이 뭐뭐 to, 어디 어디로 또는 어디 어디로 가기 때문에 가까워진, 이쪽으로 가죠. 이 사람이 어떤 제한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쪽으로 to, 빨간 글씨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죠. AS는 원래 AD였는데 어떤 방향으로 to. 그래가지고 가까이 왔으니까 near의 뜻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확 땡기니까 어떤 제한이 있는데 확 땡기니까 가까이 간 거죠. 찬성하는 거죠. 확 땡겼다는 거는 이거 센트죠. 확 땡기는 거예요. 깨달아서 땡겼는지 휘일해서 땡겼는지 모르지만 인상이 좋아서 땡겼는지 센트 해가지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찬성하다죠. 만약에 이 사람이 땡기지 않았다면 센트 하지 않았다면은 멀어지겠죠. 멀어지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AD 대신에 멀어지는 거는 dis, apart잖아요. 플러스 sent, dissent 하면은 dissent는 assent하고 반대로 찬성하다고 반대로 거기에 땡기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dissent, dis, apart죠. 떨어져서 away,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땡기니까 이 사람은 일로 떨어져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센트로. 컨센트도 한번 볼까요? 컨센트는 아예 이건 투게더죠. 함께. 어떤 제한이 만약 제한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떡이 된 거예요. 제한에 동의한 거죠. 제한하고 이 사람이 땡겨서 한꺼번에 붙어버렸어요.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거죠. consent, 동의하다. 동의의 컨센서스 같은 것도 있죠. consensus, 명사형 전미사. 컨센서스는 이렇게 함께 동의하는 것, 하나의 의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센스를 통해서 접두어 좀 간단한 것들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우는 이놈이 분별력이 있는 놈인가, 내 자기 주둥이하고 나하고 틀린데, 아니면은 인센세이트처럼 정말 무정한 놈이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처럼 잔인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 아니면은 이 고의적인 걸까? 아니면 이렇게 그 감각이 없는 놈일까? 생각을 합니다. 고의적인, deliberate. 고의적인 또는 의도적인 이런 형용사가 있고 동사로 deliberate 하면은 신중히 생각하다. 그러니까 ate라는 것이 형용사도 있지만 또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다 같이 쓰이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deliberate가 왜 그 신중히 생각하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거냐. 형용사부터 deliberate처럼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왜 나오는가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그 영어 단어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단어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배울 때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랬을 것 같아요. 단어 만드는 사람들이 단어 제작소 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죠. 언어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접두어 집어넣고 어근 루트 이런 것처럼 집어넣고 이제 전미사 붙여가지고 계속 조립하는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D2라는 것도 접두사가 뜻이 또 한 서너 가지 되죠. 어디서 떨어질 때 down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 off의 뜻도 있고 여기서 멀어지니까 away의 뜻도 있고 또 바닥에 쿵 떨어지니까 쿵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인텐시브죠. 강조, 완전히 이런 말도 있는데 각 단어마다 한번 그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사전을 보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구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쿵 떨어졌어요. D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강세의 의미로 들어갔어요. 강세인데 리버라는 거는 뭐냐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본래는 리버가 아니라 리브라에서 나왔어요. 리브란데
리버로 철자가 바뀐 케이스예요. 이게 철자가 바뀌는 케이스는 시간이 많이 바뀔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인쇄 기술이 없을 때 필경들이죠. 손으로 베껴 쓰는 사람들이 잘못 썼을 수도 있고 또 프랑스 사람들이 그 영국에 한 몇백 년간 지배할 때 이 사람들이 프랑스식으로 그 철자를 베꼈을 때 영어 단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역사적인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리브라라는 것을 리브로 됐는데 리브라라는 거는 그 천칭이에요. 천칭. 대칭되다 할 때 천칭처럼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저울은 저울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손을 잡고 있고 여기다가 옛날 그 장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시장에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울은 저울인데 여기다가 하나 매달고 여기다 하나 매달아 가지고 손을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지고 뭐 물건을 파는 걸 봤었는데 그 천칭이라는 건 저울이라는 얘기거든요. 천칭 이렇게 별자리에서도 천칭 자리 할 때 리브라라고 그럽니다. 생일이 9월 23일에서 10월 23일까지 날 사람들은 별자리로 천칭 자리라고 하는데 뭐 별자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근데 리브라에서 리버로 됐어요. 그래서 deliberate 하면은 잘 그 무게를 잘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건데 D가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사심하게 재는 거예요. 아마 여기다 금을 매달았나 보죠. 금 같은 거 조금만 기울어도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을 더 주는 거니까 아주 천천히 deliberate 하면은 고의적인, 의도적인 거기서 신중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알면은 왜 이런 뜻이 갑자기 나왔을까 하는 건데 그 리버라는 것이 리브라 천칭인데 무게를 잰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거든요. 무게를 잰다. weigh, well, D가 있으니까 아주 무게를 잘 잰다는 얘기인데 귀금속 같은 경우 이렇게 재다 보면은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그 조금 하나 더 기우는 거에 따라서 돈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 굉장히 이런 뜻도 고의적인, 의도적인 이소무화를 얘기하려고 이 말을 먼저 꺼냈지만 사실 신중하다, 신중한이라는 뜻도 있고 천천히 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한, 고의적인, 천천히 하는 이런 뜻이 왜 다 이렇게 믹스가 돼 있을까 보면은 이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울 잴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저울 잴 게 굉장히 신중히 생각하겠죠. 숙고하는. 그러니까 무게를 잘 재면서 들여다보겠죠. 관찰하고 여기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맞출까 이런 거를 뭐 상대방 서로 이제 상대방끼리 서로 자기 이성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우는데 안 기우는데 그래서 무게를 재는 거에서 또 의미가 확장되면은 아주 굉장히 신중히 그걸 생각한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여기에서 형용사로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그 신중히 생각한다고 숙고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중한 또 천천히 재잖아요. 천천히 이런 뜻도 있고 좀 더 의미가 확장되면 오히려 의도적인 고의적이라는 거는 좀 뒤에 나온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deliberate 하면은 무게를 잘 잰다. 리브라에서 나온 어떤 천칭, 저울이라는 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DE가 강조라는 의미를 아신다면은 그냥 맹탕으로 deliberate가 고의적인, 의도적인, 천천히, 신중한, 신중히 생각하도록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야기로 그랬었구나. 이게 그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머리 위에 머릿속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말로도 어떤 거를 어떤 여자를 택할까 선택하는 어떤 계산적인 남자라면은 이 여자를 할까 이 여자를 할까 저울질 한다 그러잖아요. 참 비겁한 녀석이네. 사랑이 우선인데 그 여자 지방을 따지면서 저울질을 한다. 저울질. 질자가 붙으면 되게 조금 낮게 볼 때 우리가 질자를 쓰잖아요. 저울질을 한다. 딜리버레이트 똑같아요. 그 저울질을 하는 마음속에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저울질을 한다는 거는 신중히 생각하고 아주 머리를 많이 굴린다 그러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eliberate가 deliberate 그런 뜻이 됐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자, 그래서 리버가 나왔는데 그 deliberate에서 리버는 보통 그 liberate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iberate하고 deliberate하고는 요게 libera에서 그냥 철자가 바뀌었을 뿐이고 liberate에서의 그 해방시키다 해방시키다에서의 liberate하고 틀려요. 여기서 liber는 free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liberate라는 것은 해방시키다 동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물론 liberty 자유라는 것도 나왔고 liberal al 붙여가지고 여기서는 ty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지만 자유스러운 liberal 이런 뜻이 나왔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at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접두사 D에 대한 이야기, 또 deliberate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야기가 재밌었고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